글래머, 베이글녀, 착한 몸매 등 언론들의 가슴을 부각한 선정적 문구들 또한 가슴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더욱 가슴에 집착하게 되고 아름다운 가슴을 위해 가슴 성형을 원하는 이들까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가슴에 열광하는 사회, 이로 인해 가슴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도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가슴이 더 이상 여성들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남성들의 가슴 고민, 여유증. 가슴은 이제 남녀 모두의 고민거리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여유증은 여성형 유방증의 줄임말입니다. 여성처럼 가슴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소아 비만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그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상태에서 유선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만들어진 유선 조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인이 돼서도 남아서 여유증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여유증, 듣기에는 다소 생소한 증상인데요. 남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저를 포함한 남자 스태프들이 직접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윤곽이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 결과 검사받은 4명 중 무려 3명이 여유증으로 판명됐는데요. 75%라는 다소 높은 수치. 게다가 그 중에서 한 분이 조금 심한 걸로 보여서 수술 치료를 받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수술 치료 권유를 받은 한 명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본격 예능 시사쇼 김국진의 현장 박치 김국진입니다. 장성규 아나운서. 네. 장성규 아나운서는 혹시 여성들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어디입니까? 저는 가슴이요. 그런데 김국진 씨는 어디를 먼저 보십니까? 저는 그 여자 보기를 돌같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돌을 좋아하십니까? 아이돌이요. 네, 장성규 아나운서 같은 남성들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가슴에 만족하는 여성이 고작 10%, 나머지 90%는 가슴에 대한 불만족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커도 고민, 작아도 고민, 그리고 있어서 고민.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말할 수 없던 남모를 고통. 그 속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이 자리에 실제 가슴 아리 중인 3분을 모셨습니다. 있어서 고민, 사나이 씨. 현재 33세시고요. 가슴 사이즈는 실제로 재본 적은 없지만 대문자 A컵 정도로 예상하신다고 합니다. 여유증이라고 여성용 유방으로 굉장히 고민 중이신데. 태어날 때부터는 아니고요. 네. 뭐 학창 시절 때는 괜찮았는데 네. 한 10년 전쯤에 네. 사고로 왼쪽 다리를 좀 심하게 다쳤는데요. 그때 이제 한 6개월 정도를 잘 못 걸어 다녔어요. 네. 그때 이제 한 35kg 정도 확 쪘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재활 치료하면서 이제 다시 뺐어요. 네. 찐 걸 그대로 뺐는데 가슴은 그대로. 그래요? 네, 가슴살만 빼고 나머지가 다 빠진 건가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다시 지금 살을 찌웠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게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커버하기 위해서요. 네. 사실 제 친구들 중에도 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통통했거든요. 네. 근데 고등학교 돼서 살을 뺐는데 그때 처음으로 자기가 남다른 가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큰 상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네. 생각보다 그 여유증을 가진 분들이 뭐 주변에도 좀 많이 있네요. 맞습니다. 상하이 씨? 이제 남자들이 부르다 보니까 네. 많이 노골적이기는 한데 남자들끼리는 좀 거치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네. 뭐라고 하던가요? 곰팽이, 곰팽이, 곰팽이. 돼지 엄마, 돼지 엄마. 돼지 어머니. 뭐 어쩜 그렇게 다 어울려요? 돼지 엄마도 어울리고, 곰팽이도 어울리고, 댕이. 곰팽이도 어울리고. 감사합니다. 제 친구가 또 생각이 나네요. 네. 제 친구 별명은 제가 지어줬거든요. 네. 여유만만이라고. 굉장히 여유 있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여유만만이다. 네. 자, 지금부터는 가슴앓이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맞다고 생각하시면 앞에 하트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내 가슴이 나를 울린 적이 있다. 자, 하나, 둘, 셋. 세 분 다?
남자들이 많은 직장이다 보니까 많이 놀려요. 상사들이. 그렇죠. 아무래도 상사분들도 그렇고 동료나 뭐 동료분들도 상사. 그렇고 많이 놀리는데 너 이거 탱이 언제 가서 뺄래? 집에 놓고 와. 안 무겁냐? 이러고 아, 그렇게 말로 하는 건 괜찮아요. 네. 일하고 있으면 갑자기 뒤에 와서 쓱 안 하면서 만져요. 남자가요? 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싫어요. 다음 질문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때문에 신체적 고통을 받은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아, 세 분 다 있습니다. 신체적 고통? 김은영 씨처럼 이렇게 너무 커서 뭐 허리가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음. 보완을 하려고 한 30에서 35kg를 이제 다시 찌운 거잖아요.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릎 관절 아. 그리고 이제 군데군데 살이 이렇게 다 터져서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죠.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네. 지금은 계단 한 3-4개 올라가면은 숨차는 숨찰 체력으로. 정도로. 역시나 또 제 친구 생각이 나는데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 큰 가슴이 계속 부끄러우니까 네.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이렇게 어깨를 꾸부정하게 하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네. 피려고 해도 꾸부정한 거예요. 자, 정말 친구는 닮는다고, 그죠? 예. 오늘따라 그 장승기 아나운서의 어깨가. 아니, 왜 갑자기 어깨를 피고 그러세요? 답답해서요. 아, 그래요? 눈이 계속 쳐져 있어서 정말 친구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구나 하는 그런 깊은 우정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예. 네. 내 가슴 아리는 수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하나, 둘, 셋.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얼마 전에 그 전문 병원을 가서 상담 받고 뭐 초음파 검사까지 다 한번 해봤어요. 원장님하고 진지하게 이제 상담도 해보고 그랬는데 네. 서울의 한 남성 전문 병원. 오늘 사나이 씨는 여유증 검사를 위해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 연애할 때는 잘 몰랐고요. 솔직히 결혼 날짜 잡고 이제 옷 맞추러 갔을 때 그때 처음 봤어요. 항상 옷으로 가리고 다녔으니까 잘 몰랐고요. 감추더라고요. 자꾸 옷으로 치수를 재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물어봤죠.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설마 살이겠지. 그랬어요. 특별하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진 않아요. 귀엽잖아요. 봐도 딱 A컵 같고. 드디어 검사가 시작되고 검사를 받고 있는 사나이 씨보다 더 초조한 듯한 모습의 아내. 검사를 해봤는데요. 현재 여유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 조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여유증 수술을 해서 유선 조직도 제거를 하면서 주변에 지방을 흡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볼륨을 감소시키면 많이 좋아질 거로 생각이 되고요. 보통들 이제 저희들 여유증 수술을 하게 되면 만족도가 한 90% 이상 돼요. 수술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의사의 말. 과연 지금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중에 문제가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좀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습도 저는 너무 좋거든요. 50대 50인 것 같아요. 수술밖에 없대요. 방법은. 아, 그래요? 예. 운동으로 빠지는 게 아니래요? 네. 남자도 그 여자 모유수 할 때 필요한 그 유선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냥 농담 삼아 너무 긴장을 하고 있어 농담 삼아 하신 얘기가 환자분 정도면 모유 수유를 해도 될 정도의 유선이 있다. 고개 숙이지 마세요. 당당하게. 고개를 드시고. 네. 가슴 얘기 나올 때마다 이렇게 끙끙 앓는군요. 근데 어떻게 실제로 계속 크고 있나요? 성장. 조금씩? 아직도. 네. 지금도 성장. 근데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세 분 다. 근데 제가 사나이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친구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네요. 티를 입으면 아무래도 이 뭐랄까요? 이 유륜이라고 하나요? 네. 유륜이 그 친구가 또 커요. 이렇게 색깔 남다른.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티를 입으면 이렇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반창고를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붙여서 숨기려고.
그런 노력들을 제가 물어볼게요. 반짝고 큰 거 나옵니다. 큰 게 또 있나요?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이만한 사이즈들도 다 나와요. 그래서 저도 사나이 씨도 많이 해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없었을 때는 이제 파스 물파스요? 파스를 이렇게 붙이는 파스. 붙이는 파스. 물파스네. 물파스요? 더 설명하죠. 남잔데 주름이 져요. 모으면 모여요. 골이 생겨요. 이선희 씨에게도 없는. 남자가 골이 생기고 여자분이 골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슴 말고 정말 탄탄한 탄탄한 가슴. 총알이 튕겨 나갈 정도 그런 갑바라 만들어 보는 게 정말 소원이.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봐서는 저는 사실 이렇게 만져보시겠어요? 만져봐도 될까요? 느끼시지만 않으시죠. 요즘 워낙 외로우셔서. 제가 여보세요. 내가 느낄 사람이 없어서 당신 보고 느끼겠어요? 정말 만지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으니까 만지시라고요. 아니 어느 정도인지 진짜 남자니까 어느 정도길래 뒤에서 양손으로 만지세요. 아니 진짜 잠깐만요. 큰 고민이 되겠는데요? 큰 고민이 되겠는데요? 네, 누구에게나 속 시원히 할 수 없던 고민 솔직하게 털어놔 주신 우리 세 분에게 정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세 분의 가슴 아리에 대한 고충을 들어봤는데요. 여기 가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이겨내고 자신감을 상승시키기 위해 수술이라는 큰 결심을 한 남성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연 또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가슴앓이 고민남의 사연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4명 중에 3명이 여유증이 있는 걸로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한 분이 조금 심한 걸로 보여서 수술 치료를 받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중증의 여유증을 앓고 있다는 한 남자. 우리는 그 주인공을 며칠 후 병원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중증의 여유증을 앓고 있다는 한 남자. 우리는 그 주인공을 며칠 후 병원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어라? 장성규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제가 스튜디오 녹화 때 제 친구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여유증에 대한 고민 갖고 있는 친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 명 막역한 친구가 있는데요. 네. 제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 친구하고 거의 붙어 사나 보죠? 장성규 아나운서가? 굉장히 친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저예요. 바로 접니다. 하지만 가슴 수술을 그것도 방송을 통해 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요. 혹시 뭐 수술하다 잘못되신 분들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없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제 밤부터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제 밤에 자다가 한 2-3번 깼어요. 깨서 뭐 여유증 수술 뭐 부작용도 검색해보고 지금 여기 현장에 오니까 더 떨리네요. 처음 방송할 때 기분. 수술을 결심하기까지 그에겐 어떤 시간들이 있었던 걸까요? 그동안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가슴앓이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일단 가슴이 커서 좀 부끄러워했어요. 야영을 간다거나 해도 수영복만 입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끄러워했었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씨름부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씨름부에 들어가면 정말 그 씨름 팬티만 입잖아요. 남자들만 입고 감독님조차도 남자고 모든 분들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팬티만 입고 이렇게 막 같이 뛰고 막 그런 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밤마다 훈련소에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는 더더군다나 이성의 눈을 뜰 때인데 전교도 체육대회 할 때 관중석에 여학생들도 있고 다들 보고 있는 가운데 제가 막 뛰다가 계속 이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이렇게 뛰다가 막 이렇게 뛸 때마다 이렇게 옷 티 앞으로 당겨가지고 안 달라붙게 항상 신경 쓰면서 걸어 다녔죠. 20여 년간의 가슴앓이를 끝내기 위해 병원을 찾은 장성규 아나운서.
장성규 아나운서 역시 한 사람의 공인으로서 방송을 통해 여유증을 고백하고 또 수술을 감행하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평생 꼬리표로 남을 것 같아요. 뭐 제 이름을 쳤을 때 연관 검색어에 뭐 여유 성규 이런 기타 검색어들 가슴 성형 관련해서 장성규 또 뜨고 하면은 그게 조금 또 다른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그래도 하실 겁니까? 그래도 할게요. 제가 정말 10년, 20년 넘게 받아왔던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수술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다 더 가슴을 열고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부디 연관 검색어에 용기 성규, 대범한 가슴 성규 등이 뜨길 바라봅니다. 이제 드디어 장성규 아나운서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남성의 가슴 성형, 수면 마취 상태에서 가슴 주위의 과다 지방과 유선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1시간,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수술이 끝이 났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잘 정신이 들자마자 자신의 가슴 상태를 확인하는 장성규 아나운서. 그 희망 때문일까요? 마취가 덜 풀려 걸음걸이도 온전치 않은 상태이지만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떡 벌어져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삶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까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에요. 근데 좀 몽롱하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현장 박치기 사상 가장 큰 박치기를 끝낸 장성규 아나운서. 당당히 가슴을 열고 다닐 미래에 대한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하는데요. 우선 뭐 여름에 친구들하고 해수욕장 가서 정말 마음 놓고 상반신 다 탈의한 상태로 막 뛰어놀고 싶고 축구도 하고 싶고 굉장히 타이트한 옷을 입고 자기 몸매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옷도 정말 망설임 없이 입어보고 싶고요. 몸짱 대회에 나가고 싶어요. 그런 대회가 있다면 제가 준비를 해서 꼭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저는 숨길 게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앞에 당당히 다가설 장성규 아나운서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가슴이 크든 작든 혹은 있든 자신의 가슴에 당당할 수 있는 유토피아를 꿈꾸며 이상 김국진의 현장 박치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남아서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 내 눈이 행복한 건 처음이니까 삼킨 눈물에 맘이지 무엇하도 그대라면 난 괜찮아요.